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지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좌고 우면하지 않는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여론조사가요 지금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그냥 뭐 이제 여론조사의 계절이 왔어. 네. 계절이네요. 네, 계절이에요. 네. 일단 그런데 여론조사 버릴 게 없는데 여론조사 하기 전에 정치권 이슈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김수현 평론가. 네. 어제 봤어요? 장지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네네. 뭐 불출마란 단어는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석을 하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 네. 왜 이 타이밍에 지금 그 카드를 던졌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혹시 저는 네.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장지원 의원이. 네, 그럴 가능성을 갑자기 결심할 수 네. 있을까라는. 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최근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좀 빡빡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인유한 혁신위가 일어나고 또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 과정에서 밀도 높게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을까? 미리 준비해 왔었다. 네. 네, 어느 정도는 네. 네, 갑자기 뭐 요 며칠간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뭐 그냥 합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본인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고 당한테도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잠깐 당한테는 네. 100% 이득이겠죠. 당에게는. 네네. 개인에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건 왜요? 여기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죠. 정치 일정이 네. 한 번 쉴 뿐. 여러 가지의 진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 만약에 이거는 이제 상상입니다. 예, 뭐 예. 장 의원이 이걸 노렸다 이걸 떠나서 예. 만약에 그냥 우리가 쉽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 만약에 총선에 출마 안 했어요. 근데 총선이 좀 잘 됐다. 예. 그러면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것이고 예. 그러면 뭐 내각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뭐 대통령실로 갈 수도 있고 예. 지방선거도 있고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장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길게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네, 이번에 억지로 의원이 된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그 대가는 혹독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장 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상을 했던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사실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지금 뭐 총선 구도를 봐도 이따 시간이 되면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누군가 선도자 선발자가 안 되면은 이른바 불출마 험지 출마가 안 나오겠죠. 잘 친윤 중진 중에서는 그걸 먼저 이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시동을 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산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부산에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누가 먼저 그 시동을 거느냐 스타트를 끊느냐 그건 뭐 장제원 의원일 테고 흥미로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건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버스를 한 90여 대 동원을 해서 대거 지지자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일종의 회합을 가졌었죠. 그때 제가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기회가 있어서 그건 작별 인사의 개념이다. 뭐 그렇게 평론하는 평론가들도 많았어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장제원 의원을 잘 아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냥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본인이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크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국민들에게 지역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상했던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저랑 인터뷰했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그런 92대 버스 동원 행사에 대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자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죠. 나는 불출마하는 거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여기서 나만 불출마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친윤 핵심 중진 의원들도 당의 승리와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뭐 요렇게 할지 요게 하나 관전 포인트고 아마 기자들 제가 기자라면 이러고 질문할 것 같아. 의원님 용산 대통령실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그거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교감은 절대 없었다 그러겠죠. 말은 그렇게 하겠지, 있었지만 예. 있었을 테고. 근데 그건 저는요.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거고 안 들어도 오디오인데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사실 중요한 것은 김기현 대표도 어느 순간 불출마 선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고 조금 이게 완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의
불출마 의사를 이야기 안 한 것뿐이지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결단은 없으면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직은 용산에서도 대표직 유지에 대해서는 무기가 실린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애진장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근데 이제 대표직 유지에는 대표직은 유지하되 용산에서. 왜냐하면 이제 장제원 의원이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예. 속속 이제 화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겠죠. 예. 아니 저는 그 저 용산과의 교감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갑자기 어제 장지원 의원 불출마 선언 딱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얼마 전에 저 재벌 총수들하고 부산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네. 거기서 점심 식사 시간에 그 돼지국밥 먹는데 부산 현역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장지원 의원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 보도를 보고 뭐 장지원 의원의 힘 실어주기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 관측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혹시 네, 그만둘 사람 네. 챙겨주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 예, 될것 같아요. 그만둔다는 거 알고 자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냥 그렇게 좀 다독이는 자리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굉장히 지금 들었어. 중요한 걸 김태현 앵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저는 뭐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닌 것도 많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 뭐냐면 돼지국밥집에 네. 뒤늦게 합류한다라는 거는 자기 행사를 마치고 일정을 마치고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만큼 대통령과 친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면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은 자기 일정을 다 취소하고 미리 합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갈수 아무나 있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는 매우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그래야 장제원 의원이 본인도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판단할 때 이래야 내가 빛나고 부산에서도 자리매김이 된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뒷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굳이 거론을 해서 누구를 압박하고 이런 언사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거든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나도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 그리고 그건 본인 입장에서도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냥 본인이 불출마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이제 뭐 여담일 수 있는데 손수건이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눈물 눈물이 나올 것이다. 사상 네. 지역 주민 여러분 뭐 이러면 장제원 의원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숨기는 편이 아닌 네,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네. 정든 지역구 사실 부친하고도 아뭐 그렇긴 하죠. 다 연관 있는 그런 지역구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하던 지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수건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예리하네요. 저도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수건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 손수건은 붉은색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아니 저는 또 뭐가 관심이냐면 아마 그럴싸합니다. 누가 이제 사상에 출마할까. 아 사실 장제원 의원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상에서 당선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거기 나갈 생각을 안 했을 건데 네. 장제원 의원 빠지게 되면 저기가 비었네 하고 누군가가 이제 좀 출마하려고 할 텐데 누군가가- 그게 누구고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해요. 지금까지의 이 여론 추이 때문에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실 인사나 예. 특히 검사 출신이 간다라고 아. 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면 그렇겠구나.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라든지 네. 이쪽에게 가는 게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봅니다.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주는 영향이 지금 총선 구도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조사 그거 할 결과를 거예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바로 좀 말씀드리면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고 한국갤럽이 아유, 자체 조사로 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 이 조사에서 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가 35%, 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51%. 상당히 벌어졌어요. 16% 포인트나. 근데 직전 조사는 6%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예. 무려 10% 포인트가 더 늘어나서 16% 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직전이 언제쯤이에요 시기적으로? 한 달여 전쯤이죠. 한 달이요? 예. 그런데 야, 한 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초에 강서구청장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그 뒤에 위기 인식이 있었는데 다시 11월 이후에 10월 들어서는 12월 들어서는 좀 느슨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도 부산은 그래도 국민의힘 좀 텃밭 성격이 강하다고 네. 보잖아요. 근데 네. 부산에서 야당 다수 당선이 46, 여당 다수 당선이 38이에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저 부산이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 디비진다. 디비진다. 디비지 뿌렸다 뭐 이런 거 네. 사투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울말 써세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K 지역이 흔들 하는 거에 네.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먼저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총선 구도잖아요. 네. 구도인데 지원론하고 견제론 정부에 대한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나면 국민의힘 여권 입장도 구도가 안 잡히는 건데 이거. 네. 거기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선이나 선거판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저는 PK라고 보거든요. 저는 승부처는. PK가 바로미터 중에 네. 하나가 됐죠. 저는 PK를 승부처로 네. 보는데 항상 모든 선거 분석할 때 PK에서 지금 저렇게 야당 지원론이 정부 견제론이 세면 형 국민의힘에서는 해볼 수가 없는 선거인데 이대로 가면. 네, PK 중에서도 이제 대도시인 부산, 네. 울산하고 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 네. 뭐 양산을 포함해서 네. 물론 경남 서부 지역은 TK에 거의 가까운 지형이기니까 예, 좀 예, 별개로 하고 예. 근데 이 지형은 예전부터 민주당 조직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왔고 낙동강 벨트 쪽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충청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스윙 보터층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돼 있거든요. 스윙 보터 좀 많게 잡으면 한 2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은 정부를 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PK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PK에서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예, 일단은 시켜줘 놓고 견제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또 이게 역전이 돼서 네.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지방선거 총선에서 PK에서 그 국민의힘 쪽이 크게 이겼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다시 견제 심리가 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 책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겠지만 네.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장지원 의원의 이 불출마가 여권 입장에서 안 네. 좋아지는 PK 민심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향후에 퍼레이드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에 달려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 국민의힘의 영남권 의원들을 보면 네. TK는 물갈이를 많이 해줘가지고 네. 좀 생소합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주민들한테도. 네. 근데 PK에 오히려 터줏대감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좀 돌아서고 있는 거는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불발된 그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부산을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재벌 총수들과 동행하고서도 그때 뭐 떡볶이만 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부산 발전 회의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잘 안 바뀌었어요. 사진은 떡볶이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맛있긴 합니다. 근데 먹어보고 그런- 싶긴 하더라. 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먹는 걸 이야기하니까 끊겨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끊기시는 분인데 먹는 얘기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도 민심을 잘 알 거예요. 그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결과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신당. 요거 사실은 지난주에 이 이낙연 신당 파괴령 놓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지난 한 주에 요 빅데이터 흐름 어때요? 배 소장.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관심의 분수령이 됐던 것이 김태현수 출연 버튼 것 같아요. 김태현 전 씨.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 유튜브인데 지금 빅데이터인데 네. 2일부터 9일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캐치앤이거든요. 보면은 신당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도는 높아요. 그 파괴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전에 저 정도로 안 나왔어요. 보시면은 시작하는 날짜는 2일보다도 점점 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도 녹색 이제 추세선인데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도 네. 저게 관심을 더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전까지는 옳고 그런 걸 많이 따졌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옳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상당히 강해졌다. 본인의 의사 표현에.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관심 모아졌는데 바로 빅데이터 자료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감성 연관으로 분석을 했더니 자, 뭐 다양하게 이제 감성 연관을 연결어도 중요한데 오른쪽을 보시면 긍정이 44.7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긍정 비율이 높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4.7 부정이 35.3 상당히 탄력받고 있다. 말 그대로 이낙연 전 대표 불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파괴론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해요? 인터넷 검색어라든지 여기서 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무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인터넷에서 화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히려 이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은 인터넷 화력이 강한 편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오프라인 지지층 비중이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전 대표한테는 고무적인 결과일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남 지역 기반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론조사를 하나 보죠. 요거. 야, 이거 한동훈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 출마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는데 요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도 장관이지만 사실은 현직인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걸 만한 카드가 신통치 않은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일종의 치트키가 되는 거죠. 앞서 유상범 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총선 치트키인데 그래서 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8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입니다. 7일, 8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이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출마하는 것이 좋다가 38,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 46%. 그다음에 모름 응답 거절이 이제 15%인데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46이긴 해도 출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단히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보면은 뭔가 부정적인 이유를 떠나서 두려운 존재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을 보면은 이 서울에서는 긍정이 이제 41이고 인천 경기는 서울에서는 긍정이 41, 인천 경기는 31인데 이것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는 나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의 부정적인 견해로도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두려운 존재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출마하는 것이 좋다가 28, 그다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62니까 한동훈 장관이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보다는 10%포인트 출마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 지금 보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부분 다 출마 찬성, 민주당 지지층은 출마 반대 뭐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당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한해서 봤을 때 긍정 여론과 부정 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호남에서도 오차 범위 이내에서 부정 여론이 조금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부정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민주당도 이번 총선 때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거나 신당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이게 좀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연 확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서도 일각에서 반발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대구 경북 여론이에요. 긍정 43대 부정 39.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대구로 생각해봤을 때 부정평가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50대 33으로 긍정이 좀 넉넉하게 앞서거든요. 대구, 경북에서는 긍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일각에서도 한 장관에 대해서 좀 유보적이거나 비관적인 정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짧게 보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대구 쪽 여론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국민일보 그다음에 한국갤럽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구 지역입니다. TK 지역입니다. 경북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구 경북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전국이 70%인데. 그러니까요. 대구 경북이면 그래도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인데 오히려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로 나올 예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대구 경북의 여론도 상당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결과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 정신을 문제가 예. 이 정부의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예. 예,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한테 유죄가 있다고 확신해가지고 특검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죄가 없다면 자신한다면 더더욱이나 특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문제는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층을 포함한 한국 정치의 중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근데 제가 인터뷰하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요. 총선 전략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얻는 불이익보다는 저 특검을 떴을 때 매일 언론 브리핑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